자, LG 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2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눌려오고 있었는데요. 눌려오는 자리.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요선 아래로, 요선 이겁니다. 자, 저 앞쪽에서 보시면요. 기존에 이 저항벽으로 연결되어 있던 라인이죠. 저항벽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요선 아래로 들어오면 사라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었죠. 그래서 이쪽 아래 같은 경우 여기서 바로 내려오진 않고요. 살짝 여기엔자로 들어왔다가 요선 아래쪽에 들어왔죠. 딱 들어와자마자 꼬리 달고 지금 되돌려 놓고요. 이건 아주 짝대기 대놓고 움직이는 셈이 되네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오늘 실적이 발표되고 그리고 쳐 돌려 들어갔습니다. 자, LG 이노텍은 계속해서 기존의 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서 이미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이미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 나오죠. 이거 계속해서 실적 기대주 기대 계속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 올라왔었어요. 여기도 이미 이렇게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이러고 지금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당긴 것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때때로가 아니라 꽤나 자주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베타 컴플릿, 기존의 좋은 내용들이 주가가 다 사전에 반영됐다 이러면서 이제 두들겨 파는 경우도 꽤나 많죠. 또 우리가 파는 경우도 꽤나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쪽에 대형주에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전망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최근 주가 반등이 계속 때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 이러고 때리고 있다가 이제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 이제 여기다 대고 두들겨 패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 자, 개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부 당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밀어쳐가지고 끌어올린 종목이죠. 그 사이에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 팔았어요. 자, 요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앞서 지금 얘기 드린 거죠. 지들 마음대로 이게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엿장수 맘대로 하는 부분, 실적 시즌에 가면 엿장수 맘대로 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비교하고 싶은 것만 비교하고 이런 흐름들 나온다 그러겠죠. 이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돌아 나와서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로 올라가는 것과 별개로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 딴지를 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거. 자, 살펴보도록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살펴보시죠. 자,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가 되고 영업이익이 4,300억 흑자로 전환이 됐고 연 4년 만에 연간 흑자도 그리고 지금 참 OLED로 계속해서 늘리는 거죠.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파주에 대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LCD 라인 같은 경우 벌써 이미 작년에 다 접었죠. 앞서서 재작년에 이미 LCD는 벌써 다 접어버렸어요. 다 접고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OLED 재작년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미 다 접어드린 겁니다. 그 접어드리고 감가상각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비용들 같은 경우가 반영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가 이 반영이 끝나면서 그 비용들 파주의 LCD 쪽 같은 경우 이제 다 정리해버리고 나고는 인력도 정리하고 그런 비용들 쭉 감가상각 비용들 들어가는 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정리가 끝나면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깨져도 순이익은 플러스 도는 형태로 돼요. 이번 또 구조가 정반대예요. 순이익은 왕창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깨져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요 케이스 같은 경우 감가상각이 끝나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기에는 영업이익은 이렇게 좋은데 순이익이 깨져버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간략하게 나온 건 뭐 나가냐면 일회성 비용이에요. 인력 조정 때문에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한 조정 때문에 일회성 비용 나는데 일회성 비용이 수천억이 나올 수는 없죠. 일회성 비용이 그 비용들 같은 게 이미 다 반영했다라고 앞서 얘기 나왔잖아요. 이 비용이 다 감가상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순익 돌아들어왔다 이건데 여기서 또 일회성 비용방 이런 거? 뭔 소리야 이거? 자, 반영 끝났다며 비용. 반영 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 들어왔다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돌아 나갈 것만 남았다며.
그러니까 여기 가서 또 일회성 비용이에요? 일회성 비용이 수천억씩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일회성 비용은 아니죠. 일회성은 말 그대로 일회성 한 번 비용 나오고 끝나야 일회성 아니야. 이번 분기에도 나오고 다음 분기도 나오고 그 다음 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게 어떻게 일회성 비용이 되냐고. 다회성 비용이지. 일회성 비용으로 비용 발행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알려주질 않아. 왜 적자가 났는데? 자, 뉴스 보시죠. 앞에 패대기 치는 종목들 계속해서 수없이 진행될 때 풍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 제일 좋았던 쪽만 하고 비교를 해서 깨뜨렸죠. 잘 아시는 풍산 같은 경우 가장 좋았던 풍산은 그래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풍산 지난번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좋아요. 근데 가장 좋았던 이례적인 실적이 났었던 전년 2분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요거만 비교를 해가지고 요거하고만 비교를 해가지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 40% 실적이 쇼크 난 것처럼 얘기를 했죠. 이따 소리 했고요. 현대일렉트릭 지금 저 날아가는 현대일렉트릭도 올 초에 그런 짓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패는 쪽은 나쁘게 보이는 쪽만 부각을 하고요. 지들이 또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이런 케이스는 또 얼마든지 얘기가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서 좋은 얘기들만 지금 잔뜩 하고 있고 나오는 거 보면 영업이익 4천억 요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흑자전환 코앞 이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연간 흑자전환은 영업이익에 한해서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몰라요. 흑자전환 같은 경우도 이거 비용 반영 끝나고 돌아 들어오는 거 요거 때문에 흑자전환 나온 거잖아요. 이거. 이 케이스가.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이 4분기에 또 비용 반영 나면서 이게 적자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흑자는 나올 거예요. 흑자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자전환 확실시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3분기 영업이익 이것만 얘기하고 있죠. 이것만 3분기 영업이 이것만 얘기하고 흑자전환이 이게 순이익이 왜 적자 나간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은 그렇게 크게 크게 지금 차이 나지 않아요. 6.85에서 6.95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추정치 대비 1.5%라 그러면 예상 부합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의 경우는 예상치가 3,800억에서 4,300억 11% 올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라고 하기는 힘들고 꽤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밑에 쪽 보실까요? 자, 이게 순익 추정치가 2,167억을 예상을 하고 있던 게 12억이 나와가지고 추정치 대비 마이너스 99.42%입니다. 지배주주 순익 같은 경우도 1,000억 예상하고 있던 게 적자 206억으로 마이너스가 나버렸고요. 우리 PR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하죠? 이걸로 계산하잖아요. 이걸로 계산하거든요. 이게 왜 이전에 반영 다 끝났다 그래도 이 직전 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적자이던 게 반영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영업이익 적자 나고 순이익 플러스 나고 해서 마무리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갚하는 속도로 이러고 나온 거거든요. 반영 다 됐다 그러면서 이러고 지금 신나게 치고 올라 들어온 거죠. 최근 2달간. 이랬는데 여기서 다시 지금 되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반영되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나가는 쪽 기조 같은 경우는 앞에도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장애도 설명 드렸고요. 그 돈 안 되고 중국어 붙어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거 빼버리고요. OLED가 주력으로 돌아 들어가는 건데 중국하고의 경쟁하는 쪽에 OLED가 아니라 저희 TFT LCD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접었어요. 여기 접었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거 여기 기업계에는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접었어요. 이거 접어버리고 그 비용이 반영된 비용이 지금 보는 적자 저거고요. 감가상각 처리돼서 게임 끝나버린 겁니다.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OLED 이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중이 이렇게 사상 최대 매출 비중으로 올라 들어갔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OLED 체질 전환, 자, 요 안에서도 살펴보게 된다면 예전처럼 저런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죠. TV용이 16% 나오고 있고요. 이건 거의 다 OLED죠. 그 다음에 IT용 패널, 요쪽 같은 경우에 이제 LCD, LED, OLED 섞여 있던 거에서 요게 아직 일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쪽은 이제 이쪽이에요. 이거. 모바일용 기타 제품 같은 경우, 저 중소형의 모바일용 OLED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 지난 사이클까지만 하더라도
예전에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저 슈퍼랠리를 보면서 날라들어가는 삼성전자가 2017년에 삼성전자발 슈퍼랠리로 고가가 들어갔었죠. 이 2016년 17년에는 이 슈퍼랠리 지금 랠리 말고요. 지금은 기대로 올라 들어가는 거지 실적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건 아니죠. 2017년도에는 자, 저 앞쪽에 이렇습니다. 끝내주죠? 삼성전자가 180%가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170%, 180%.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시절에는 휴대폰용 OLED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의 90%가 넘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소형 휴대폰용 모바일용 OLED 삼성전자가 전세계 시장의 90%가 넘었어요. 지금도 60%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90% 넘어서 95%의 점유율 그냥 싹쓸이 혼자 아두치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 보여서 들어왔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도 애플 쪽 뭐 삼성전자 쪽에서 애플도 합니다만 이쪽 같은 경우로 이제 뚫고 나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쪽을 뚫고 내려오면서 모바일에서는 커버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LG 디스플레이가 더 나아갈 상황인 건 맞는데, 자 기존 1 팩트 개선되고 있는 건 맞다죠.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손익이라는 하는 부분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다음에 들먹이면서 주가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요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해두고 계셔야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주가가 밀려 떨어지게 되면 또 받아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지고 아니 그렇게 좋다더니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뒤늦게 팔지 말아야 될 때서 또 뒤늦게 당황해가지고 팔지 말아야 돼서 뚝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점 찍고 날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요. 지난번에 실적 나올 때 그랬죠? 이렇게 잡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패디기 쳐가지고 깔아버리는 요런 흐름이 즉 내일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이 얘기 들어갔다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전혀 놀랄 거 없고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 나게 된다 그러면 내일 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 그냥 그대로 받아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누적해서 매도를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말 바꿔가지고 핑계대서 깨트릴 가능성이 있죠. 하나오션 같은 종목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도 하나오션에서 기관이 얼마나 많은 트집을 잡았는지 종목 분석에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툭하면 트집 잡죠. 이번에도 또 트집을 잡았죠. 깜찍해서 트집잡고요. 심지어 이 하나오션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있다 이 소리까지 했었거든요. MRO 수주 못할 거래. 그냥 저주죠 저주. 저게 무슨 분석이에요. 저주지. 실제로 MRO 사업을 하고 있고 증권사에 그 리포트가 나오고 며칠 이후에 수리 다 한 배 미국으로 출발해서 떠났어요. 구남 우리나라 와가지고 수리 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은 바로 그 직전까지 MRO 수주 못할 수도 같은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게 분석입니까? 저주지. 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패드겐 종목들은 이래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폈는지 아십니까? 알테오젠에 분식 회계설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어요. 분식 회계설이 이 알테오젠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알테오젠의 분식 회계설을 얘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깔아놓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저 앞에서 샀던 거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지만 이 기관들은 이렇게 깔아 누르고 하는 게 예전에 없었냐라고 하면요. 이 알테오젠이 이게 세계 최고 기업으로 가는 이 기업을 이런 식으로 깔아 뭉개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거 많이 올라 들어간 데서 이렇게 깔아버리고요. 이렇게 올라 들었을 때 이렇게 깨트려서 깨버리고 이런 데서 수없이 많은 얘기들 해서 하나오션의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저주라 그러면 알테오젠에는 HLB도 있었고요. 당연히 분식 회계설도 나와가지고 깨트린 적이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예, 작년 이맘때 5개의 루머 한꺼번에 5개의 루머를 쏟아내버려서 그냥 깨트려봤잖아요. 그 중에 실제화된 거 한 개도 없죠. 지들이 팔고 있는 종목에는 이런 짓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저 모자라는 저 순익 부분에서 또 핑계를 대고 언제든지 깔 수 있다. 이거 일단은 받는다 쪽으로 가시고요.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에 24분의 전문가, 코인 2명, 주식 22명입니다. 이 22명의 전문가들은 각자 특기 분야가 다 다르고, 그리고 접근법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자 그러면 가장 짧게 매매하시는 분, 우리 세력 급등주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치고 딱 1시간 만에 다 팔고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1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팔고 나오는 매매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세력 급등주 다루시는 분. 아침에 스타트에서 치고 들어가서 딱 1시간 만에 먹고 끝! 게임 내버려 이렇게도 나가요. 그러면 이 세력 급등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저 중장기 실적 우량주들, 방산주, 하나여로 같은 종목 하겠습니까? 하나여가 그게 올라봐가지고 하루에 잘 올라가서 몇 % 올라가는데, 저기 지금 길게는 지금 200만 원을 넘어와서 지금 주가 5배 오르고 있는 대형주,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이 세력급등주 다루시는 분은 그러니까 하루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몇 번이나 거래하겠냐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효성중공업이 그전에는 아예 없고요. 지금 비교적 크게 올랐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잡아 보이는 것들 보게 되면 이 12%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15%고요. 그 여기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1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오르는 거 없이 이렇게 올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VM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150% 올라 들어오는데 10% 넘게 상승한 건 딱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룰 이유가 없죠. 그렇죠? 세력주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다룰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10% 넘게 오른 건 딱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처럼 이제 저평가주 잡아가지고 그냥 내리 홀딩하는 사람이 다룰 종목인 거고요. 이렇게 다 틀려지는 겁니다. 전문가 성향과 전공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 잘 맞춰서 들어가면 이런 종목들은 홀딩해서 잡고 그리고 스윙으로 들어가고 단타로도 치고 이게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여러분들이 분류만 잘 해놓고 전문가들 특기만 잘 파악하고 따라가시고 시장 흐름만 잘 따라간 다음에, 그렇죠?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